책 4장은 실전 투자용 트레이딩 호흡으로 써본 겁니다. 뭐 이거를 4등분을 10년 동안의 고가 저가 하면 이건 시간 여행이 되지만 52주 최고가 최저가 기준으로 4등분을 하는 이유는 단순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볼 때 정규 분포를 배우죠. 정규 분포를 각각 52 최고가 최저가의 가격 기준으로 그냥 4등분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하나 설정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주 짧은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뭐 상장해서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얘는 52주 최고가 해봤자 59만 8천 원, 그 다음에 44만 원. 요 세상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여러분들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롱숏을 해드리는데 꼭 이것도 보시면 3월 10일 날 코스피 200 인덱스에 편입이 되죠.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공포를 겪었던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상장 폐지된다라고 난리 쳤던 때 2018년에서 19년입니다. 이때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이 종목을 상장 폐지 그 공포 속에 매수하신 분은 그 이후에 어마무시한 그 에너지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각각 어떤 종목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를 매매한다. 그럴 때 일단 큰 호흡은 한 3년 동안의 고가 저가,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2만 6천 원의 현대모비스랑 그 다음에 2020 1월달에 애플카 연골고래 최고치를 지금 40만 원을 4등분해서 중심값, 그 다음에 75% 능선, 25% 능선 단순화시키는 호흡.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것도 지금 현재까지 저점은 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0만 원과 20만 원을 4등분해서 25% 능선, 요번에 25% 능선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27만 8천 원.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고가, 저가를 단순화시키고 4등분 해갖고 중심값 30만원 돌파할 때까지 나는 산 거 매매하지 않아. 뭐 여러가지 호흡을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의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 근데 나는 호흡이 짧아요. 그럼 20일 동안 고가 저가를 4등분 하셔도 좋습니다. 각자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을 4등분해서 중심의 변화를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25% 중심, 50% 중심, 75% 중심. 더 세분화한다면 상승한 저점에서 25%까지 상승한 일수와 총 거래량, 이걸 통계적으로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하면서 매매하는 기준을 4등분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단순화시키는 수학적 사고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보나치 구조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HTS 알고리즘 만들 때 우리가 코딩이나 어떤 시스템 로직을 만들 때 이 피보나치 비율을 그 코딩의 기본 수치로 사용하는 HTS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3파 1, 2, 3, 4, 5 조정 ABC, 이걸 엘리어트의 기본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의 또
변형 파동이 아주 많죠. 이 변형 파동 맞출 수도 없고 기본 파동대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신봉하기 때가 한 30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신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논리도 각도, 비율,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상승 N파 1, 2, 3 이 파동 나올 때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잡든 시가상위 종목들을 잡든 일단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시점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간에 4등분 종합주가지수든 삼성전자 종목이든 4등분을 어떻게 로직화 시키고, 여기에서 단순 논리 상승폭의 반을 지지하면 직전 고점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상승폭의 반이 시간의 반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여기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파동은 상승 파동의 진폭을 일로 놨을 때 75% 중심을 지지하면 조종이 짧고 새로운 고점을 구형할 확률이 많은데, 상승폭을 4등분 했을 때 50% 중심 가격까지 조종하는데 그 조종의 시간이 상승 파동보다 더 길어지거나 이걸 늘어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다시 직전 고점 돌파하는데 시간이라든지 그 에너지가 굉장히 오래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2020년 10월 달에 2266에서 이때 삼성전자가 56,000원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3,300에 4등분 했을 때 중심값이 2,791입니다. 이번에 11월 30일 날 이 중심 2,822에서 터닝해서 75% 능선 3,050까지 갔지만 이 3,050이 저항이 되면서 또 1월 27일 엔솔 상장 시점에 2,791 중심값을 깨서 25% 능선 근처인 2,590 정도까지 조종한 이후에 지금 2,700대 이 중심값이 저항이냐 지지냐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0개 평균값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의 전체 상장되어 있는 평균값, 코스피 200의 평균값의 시장 베이스 미래 변화를 체크하는 게 3월 선물, 6월 선물, 9월 선물, 12월 선물 이런 선물 변화 같이 보시면서 또 인덱스 기준의 중심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구간이 여러분들 책 4장에 수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을 쭉 읽어보면서 종합주가지수, 항생지수, 나스닥지수, 코스닥지수 각각 또 상품 단순화시켜서 중심의 변화, 환율의 변화도 같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실전 매매 트레이딩용으로 하실 분들은 내가 보는 공간만큼 나는 3개월 기준, 나는 6개월 기준, 나는 1년 기준, 심지어는 단기적 매매하신 분은 20일 기준, 코스피 위클리 옵션은 하루 기준입니다. 그래서 3분봉을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일 기준이나 6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때는 30분봉이나 60분봉이나 일봉 중심으로 보고, 저같이 또 10년에 내공을 하실 분들은
월봉이냐 연봉의 4등분 기준으로 보고 각자 자신의 선택의 영역을 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등분 법칙의 기준 개념은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중심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 X축, Y축 기법이라든지 X축, Y축, Z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상해와 항생 H와 항생을 4등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4등분 속에 또 중심값의 변화를 선을 그어서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나 줄어드나, 여기서도 롱숏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해는 떨어지는데 홍콩과 홍콩 H가 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엔솔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엔솔이 코스피 200 들어와서 이제는 삼성전자, 엔솔이 둘 다 플러스 같은 방향 가야 종합주가지수 탄력성이 나오는 디데이이죠. 그때까지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피 200에 오차가 생기죠. 그게 3월 10일까지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종합지수도 52주 최저가는 3,723과 3,312에 중심값이 3,518인데 이게 지금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3,400선에서 찌글거리고 있고요. 항생도 31,183과 23,680에 중심이 27,400인데 요새 급락을 해갖고 25,000이 지금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 항생 지수도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지금 현재 25,000이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5,000 그리고 2만 저점이 더 분석하는 시점 대비 낮아졌죠. 12월 20일.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이 나올 때는 또 4등분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의 변화가 하향하느냐 상향하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이걸 시장의 에너지가 하락 에너지로 전개되느냐 상승 에너지로 전개되느냐 그거를 파악하는데 이 4등분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락 삼각형에서 대반등 때 50% 중심을 뚫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50% 중심이 쌍봉으로 저항이 작동하는 거 있고 지금 나스닥이 그렇죠. 나스닥이 하락폭의 중간값에서 지금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고요. 그러니까 14,500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고 각각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단순히 하락하는 진폭을 일로 놨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를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물줄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의 분석 기준 때 11월 30일 날 저점이 2822 기준으로는 중심값이 3069 1월 27일 새로운 저점이 들어왔을 때 중심값이 어떻게 변하고 25% 능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시면서 시장의 흐름이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이 평균값을 보는 것이 가장 또 이 4등분 법칙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4등분 법칙이 종목이든 전체적인 또 여러 가지 상품이든 시장의 위치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요거를 실전에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 들어가고 어디서 비율 매도하는지 4등분 법칙을 실전에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안한 실전 매매의 적응도가 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잡아내실 수가 있지 않나 해서 4장에서는 4등분 법칙을 설명하고 실전에서 그거를 응용하는
중심의 이동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IT 섹터에 나는 LG 이노텍, 나는 DB 하이텍 이런 것들을 실전 매매용으로 한다면 일단 판단의 기준은 여기 딱 보시면 2021년 10월 13일 날 저점 18만 1000원에서 39만 8천원을 일로 놓고 상승 삼각형 놓고 중심값 27, 8만원 75% 능선 중심 32만원 지금은 75% 능선에서는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올 건지 아니면 상승폭의 반 정도인 120일 정도 수준까지 조정했다 갈 건지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전체 시가상위 코스피 200의 바스켓 매매에 영향을 받겠죠. 그거 연골고리의 종목을 패턴을 만들어서 IT 섹터의 종목별로 중심이 다 어떤 거는 75% 중심이 유지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50% 중심까지 조정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5% 중심까지 하락 조정해서 원위치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 있고 시작도 안 한 종목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종목별로 차이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IT래도 이 4등분 중심에서 중심의 위치를 갖고 보면 여러분들이 DB하이텍도 보시면 요게 10월 12일 13일 날이 49만원 85만원에 얘는 75% 능선을 깨서 50% 중심까지 121석까지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보다는 약한 모습이죠.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같은 기준을 갖고 얘는 선도주 중에 강한 거 얘는 약한 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 이렇게 차이점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고 코리아 서키트는 LG 이노텍 같이 75% 능선이 지지해주는 선도주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걸 에너지 차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종목,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 이 종목은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에요. 새로운 저점까지 찍은 종목입니다. 이번 10월 13일이 그러니까 IT를 볼 때 10월 13일의 저점 그 다음에 1월 27일 전후한 저점 인덱스 기준으로 그 각각의 저점에서 어떻게 이 대상 종목이 위치하는가 이것도 그 전체적인 종목의 타이밍이나 흐름을 잡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NS텍 이 종목 그러니까 샘플링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나 52주 최저가 위치에 SNS텍은 다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저점보다 낮아졌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종목마다 위치 에너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위치 에너지 대비 각각의 내가 매매하는 종목의 4등분의 위치 에너지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마다 저점과 고점의 군집 현상을 내는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각각의 종목의 흐름을 타이밍을 잡는데 참고하는 기준 착대 수많은 여러 가지의 잣대 중에 단순한 법칙입니다. 정규 분포를 4등분해 갖고 예를 들어서 52주 최고가 최저가의 중심까지 날짜가 얼마 걸렸고 거기에 며칠 동안의 거래량 규모가 평균 거래량이 얼마가 됐고 이거를 통계학적 사고로 접근해서 또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어디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지 지지 저항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을 찾아내는데 4등분 법칙을 사용하시면 그리고 그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는 X축, Y축, Z축
SGY 두 개만 볼 때는 SGY축 갖고 상대 탄력성까지도 조절해 가면서 실전에 임하는 그런 훈련이 4장의 4등분 법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실전 매매의 실력을 키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